윤석열이 10월 25일 날 현충원에 참배했다 이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한테 박근혜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뭐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 개뿔이지. 그러니까 저는 저 뉴스를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저거 참배 끝나고 저녁은 메뉴를 뭘 먹었을까? 낙지탕탕이 먹었나? 막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귀신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네. TK 중심으로라도 한 40% 정도까지 올려보고 싶어하는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박정희의 공과 논의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박정희를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비토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박정희를 참배를 하면 최소한 자기 본진에서는 지지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저 박정희 참배 저 사진을 보면서 아 진짜 확실히 윤석열은 TV 안 보고 유튜브 보는구나. 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극우 채널들 있죠. 천공 채널 뭐 이런 것들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박정희 저 참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지금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배 이 얘기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기가 이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은 맞아요. 나올 수 있는데 그 윤석열 자신이 그래 콜 가자라고 이야기한 건 자기도 그런 컨텐츠가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극우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지지율 자체가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30% 이상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30%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갔다고밖에 그런 볼 수 없는 측면도 거죠. 있다고 봐야죠. 훌륭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무당들 집 가면은 뭐 김유신 신, 이순신 신, 메가더신. 메가더 신 실제로 박정희 신이 있어요. 아, 윤석열 이제 귀신 묻어온다 이제 봐라. 메가더신은 영어를 잘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장면을 보니까 11.6 관련해서 10월 25일 날 그 참배하고 오는 거 보니까 저번에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그 따님 빵에 쳐놓고 왔다는 그 참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해주세요. 막 귀하신 따님을 빵에 넣고 찾아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경수 여사 생각 네, 충북 네, 네. 갔을 때 이런 사진이고요. 네, 사진이 진정성 좋아. 하나도 없고 이자는 그냥. 근데 10월 26일은요. 한국 사회니까 박정희를 용인하는 거예요. 일부라도. 보수 어르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이런 얘기는 인정 그래 인정. 군사 독재에서 뭘 못하겠어요. 일방적으로 때려 박는데. 문제는요. 민족 정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정희가 프랑스였다면 사형감이죠. 네. 왜냐하면 박정희는 일본 군인이 되고 싶어서 혈서를 쓰고 일본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만주에서 만주국의 장교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때려잡던 자예요. 거기다가 해방되고 나서는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음, 공산당 동료들 명단을 넘겨주고 전향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반공 세력으로 우뚝 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장교 출신인데다가 거기에 또 독재를 했어. 어떤 나라에서 물론 아주 후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18년 연속 집권을 합니까? 독재란 건 필연적으로 거기 피해당한 국민들, 돌아가신 분들, 감옥살이 하신 분들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시민들이 우리 박정희는 경제 살렸으니까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십니까? 독재자를 어떻게 인정해요? 근데 그 독재 이전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부역했던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인 자인데 이게 프랑스였다면 나치에 협력했던 장교라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죽었다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서 참배를 해요. 표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사실 박정희가 독재자인 건 누구나 다 알잖아. 세상 어떤 나라에서 김정일 같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가 끝났을 때 김재규에 대해서 영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역지사지? 북한의 김정은을 누가 제거했어? 뭐라고 말할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영웅이라고. 그거 독재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을 제거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똑같은 거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법부 썩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국정원 역대 원장들 그 사진에 김재규를 다시 걸었잖아요. 네. 그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다른 점이죠, 그것도. 실제로 어쨌건 간에 TK에서 이런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 일반 보통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박근혜 정 떨어진 지 오래됐고 연령대가 한 50대 이상이면 모를까. 지금 대구 윤석열 지지율이 이번에 어디더라? 경북메일하고 에브리 뉴스가 에브리 CNR이라는 곳에 정말 처음 들어본다. 뭘 씨부리고 그러냐? 대구 윤석열 지지율이 49.4더라고. 49.4. 부정평가는 43.8이고요. 어떤 여론조사마다 다르겠지만 1000명 대상이니까 상당히 정확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자체가 자기는 충북 사람인데 충북에서는 지금 부정평가가 65%가 넘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야. 서울대생들하고 똑같이 네. 나랑 무슨 뭔가 연고가 있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대구 경북만 겨우 떠받치고 있는 대구 자민련에 지금 김종필처럼 되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컨텐츠 없이 지역 감정에만 기대는 한심한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박정희 묘소에 가요? 또라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박정희 묘소를 갈 생각을 하다니. 참모들도 똑같아요. 예전에 그 뭐 실수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개사과 사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저 참배한 이후에 저녁 식사 메뉴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차피 정치적인 목적은 확실히 알고 저녁마다 해야 되는 또 일정은 있고 한데 뭔가 기념 삼아 좀 이렇게 탕탕탕 해가지고 이제 호로록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낙지탕탕이 맛있죠. 네. 그것도 호로록 먹을 수 있잖아요. 자, 윤석열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컨텐츠 없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당신 대통령 하시오보다 모자란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지지율이 나오겠냐고요. 반면 버저스, vs 이재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재명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사진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그거죠. 신천지 압색하러 들어갔을 때 명단을 확보할 때까지 철수금지.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완전 멋있었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내고 나니까 즉각 조선일보 아웃 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이재명의 사이다 또는 파이터 정신이 불과 얼마 전 상황들이에요. 그다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사과를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천대유에 이재명 아들이 다닌다. 이게 이제 똥파리들 발로 팍 터졌을 때 조선일보가 받아서 이러고 키웠었던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 사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 언론 그리고 국민의 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아이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정치인 몇 안 되죠. 아니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다음 일본에 대해서도요. 일본은 침략 국가이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섭섭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이야기죠. 아니 대선 16년에 그럼 진심으로 사과해라. 섭섭할 게 아니라 사과해라 이런 거고요. 이거 외신 기자 클럽에서 말하는 거. 그 전으로 올라가면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 관련해서 그때 오마이뉴스랑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 체포해서 구수치사로 보낸다고 생각.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사이다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다를 모아서 보니까 이런 거죠. 이런 사이다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신중할 때 신중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이 지금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라 오히려 더 표현을 못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맞아요. 네. 동료가 당하는 거라면 훨씬 세게 나왔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명장면이었죠 이게 노란 리본 관련해 갖고 뭐 지겹다고 하시는 그 아주머니한테 당신 자식이 그래도 그렇게 말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사이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계곡 정비 건인데 표 생각하면 이런 거 안 했지 하면서 계곡 정비했던 얘기고요.
계곡이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오고 예, 있다는 예, 소식도 예. 있어요. 그래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제일 잘했던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불법 고리 사채와의 전쟁, 불법 어체 적발, 시민들의 문제는 함께. 이게 대통령이 되면 전국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대장동 논란거리가 됐지만 대장동 같은 환수는 역대 아무도 못한 사업이에요. 민간이 개발해서 얻은 이익을 절반 정도는 가져와 시민한테 돌려줄 거야. 그거를 지금 범죄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그 기득권 세력들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해가지고 바지 대통령으로 앉혀놓으면 자기들끼리 뭔가 마음대로 해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한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건 그런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재명이 돈 받은 거 아니야? 저 정도 나오면 돈 받은 거 아니야? 검찰은, 윤석열은 그걸 노리는 거라고. 쓸데없는 디테일. 이거 우리가 TMI라고 하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 그 기사로 들어가 보면 아무 상관없는 것을 마치 뭔가 뉘앙스만 주려고 하는 보도가 쓰레기처럼 쏟아집니다. 특히 김혜영 같은 그런 똥파리도 쓰레기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거를 내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외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대표 하나를 만약에 손절하고 꼬리 자르듯이 윤석열한테 알겠다 우리 그만 괴롭히고 이재명 제물로 줄 테니까 이재명 먹고 우리 괴롭히지 마 하면 윤석열이 땡큐 고마워 하고 민주당을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재명을 잃으면 민주당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재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키는 도구로서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못 지키면 민주당도 죽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재명이 뭐 리더십이 흔들린다. 내부적으로 그 다음 대표는 누가 하지? 이런 이야기나 처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예. 진짜 찢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어디를 찢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 같은 데서도 윤석열이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분열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경선에서 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쟤들이 불법 자금 써서 이긴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야라는 뇌피셜이 발동할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런데 아무리 우리 엄마가 20점짜리한테 과외를 한다고 해도 그 20점짜리가 1등 되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그 돈이 있었으면 자기들이 그 돈을 안 썼으면 자기들이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뇌피셜이 발동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빌미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역사의 교훈인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끝나고 재판에 회부됐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났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근데 결국엔 거기서 무죄가 나오니까 이재명이 날개를 달아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이 이게 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이 다시 한번 소위 말하면 사법 리스크를 주기는 했는데 저는 지금 짜여진 국민적 프레임에서는 이재명 낭만 못 시켜요. 만약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60%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마치 이재명을 낙마를 시켜버려서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이 상실돼 버리면 사람들이 이재명 이제 갔네? 딴 사람 찾아봐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든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그들이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또 그걸 해치고 나오는 과정에 더군다나 이재명은 일반인이 아니고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재명과 지지자 또는 진영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의 스토리를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재명을 믿으면 우리가 방송 며칠 내내 계속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조작일 수밖에 없다. 유동규가 얻는 이익이 너무 커요.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하면. 근데 이재명은 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범인이 누구예요? 이익 번자가 범인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한 답이 나오고 민주당도 지금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 이거를 지금 사진 크게 한번 보여줘봐요. 큰 걸로. 현역 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뭐 당자들 다 남아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열렸어요. 이제 혁신은 없습니다. 혁신은 개가 져버려 이제. 옛날 같으면 전쟁이에요 이게. 옛날 같으면 뭐냐면은 민주국가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은 사병들을 긁어 모아서 지금 궁 쳐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메시지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권 5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윤석열 정권 사전에 민생과 협치는 없다.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다. 저열한 공작 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 검찰 독재 공안 통치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민생 파탄 경제 참사 대통령이 책임져라. 야당 탄압 민주 말살 즉각 중단하라. 이게 이제 어디까지 더 나갈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이걸 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쌩깔 거라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점점 더 윤석열을 옥죄어가는 방법들을 찾겠죠. 지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법률들을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계속 통과시켜야죠.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흔들고. 그것만 해도 윤석열이 엄청나게 큰 압박을 받을 겁니다. 말로는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 양곡관리법 그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그런데 그걸 그 윤석열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두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 뭐 그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 먼저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대로 그 거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농민 지지율 확 떨어졌잖아. 예. 그런 거예요. 예. 농민은 고립되어 있는 농민이 아니고요.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참, 아이고, 이게 분노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볼 때마다 짠하지. 이렇게 모자란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러니까 밤마다 일 끝나면 아이 빨리 퇴근해야지. 아, 이게 일상이라면요. 그래놓고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성과라고 내세우는 이런 모자람. 근데 국민의힘이 볼 때도 지금 저렇게 민주당이 아예 협치를 안 하겠다고 하고 시정연설에서도 참가 안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도 이거를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국민의힘도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게요. 제가 계속 해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시대의 아젠다가 있다고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국민의힘 정강에다가 그 넣었잖아요. 기본소득. 예. 시대가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데 문재인과 이재명이 했던 건 다 뒤집어 엎는다. 이게 윤석열의 기조다 보니까 칭찬받을 만한 아젠다가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망하는 대표적인 요소인 거. 문재인이 했던 거 다 싫어. 소득주도 성장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 근데 문재인, 이재명의 아젠다는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 거꾸로 가자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은 대통령이라는데 너무 모른다. 그냥 윤석열 찍었던 이찍이었던 엄마가 자기 관련한 아이 관련한 예산 삭감하는 거는 금방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윤석열 지지율 30% 플러스 마이너스 1, 2% 계속 안착될 테니까. 그러다가 답답한 놈이 뛰쳐나오겠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뛰쳐나올 거예요. 답답한 놈이. 야 이거 뭐냐?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문 열어준 자가 있어요. 원래 성이 함락되는 건 내부에서 문 열어준 자가 있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깁니다. 이재명이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은 있죠. 이재명이 이기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믿고 널리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해 주신 분들
새로 식구 되신 분들, 멤버십 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패널들한테 감사 안 해. 괜찮습니다. 밥은 주니까. 다 감사드리고요.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더 재미있는 친구들 찾아옵니다. 컴백!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